자, 오늘은요 2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아닌가요? 네.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김재남님, 졸졸졸님, 시베리안 허세님, 할 수 있다님, 산소탱크님, 문영민님, 상위 10%님, 선희님, 그리고 찬찬찬이님, 염소양님, 남미용님 반갑습니다. 이나님, 핸드폰님, 원태호님, 박미선님, 어서오시고요. 드리면 해피님, 해피정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긍정의 힘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JBS989님, 풍림부자님, 패밀리피싱님, 김진기님, 돈꽃님, 하니엘님, 김혜자님, 이영란님, 내 마음을 봄처럼님, 내일드리님, 봉금덕님, 미소돔님, HWI님, 도채호님, 전미정님, 현우의 꿈님, 박경욱님, 행복한 부자님, 빨강망토님, 네, 어서오세요. 여종성님, 건강한 미래님, 어서오시고요. 네, 너는 나의 꽃님, 쌀사비팔님, 반갑습니다. 윤영숙님, 돈나무 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 있는데, 네. 지점 모자요? 네, 아직은 쓸 자리가 아니야. 좀 기다리세요. 좀 올라간 다음에 하겠어요. 네. 지게찾기님, 연아리님 어서오세요. 네, 완전 잘생겼죠. 오, 깜짝 놀랐어요. 네. 가끔씩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오! 이렇게. 네. HS윤님, 마니용님, 초승달빛바다님, 주인으로 살자님, 청산유선님, 성투사 수제자님, 서이아님, 이은노님,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들 또 하루를 살아내셨겠죠? 자, 이제 월말이기도 하고, 네,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좀 애매했을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일단 여러분들 간단했어요. 네, 시장이 일단은 네, 아침에는 좀 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박명진님 어서오세요. 왜? 해외 시장이 안 좋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밀리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네, 꼬리를 그래서 달아줬어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래쪽에 지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왕공대인님, 코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놀라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저렇게 지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오늘 방송 제목하고 똑같아요.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바닥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계속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걱정을 한다거나 두려움에 떤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네, 정미정님, 제이그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 뭐가 잘 갈 것인가, 뭐가 더 싸게 나왔는가, 이것만 사실 걱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시면 되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장중에 1.6까지 밀렸다가 0.8이니까 한 0.7 정도, 네, 오늘 상승을 해준 거죠. 라만레이님 어서 오세요. 네, 특강 공부를 주말에 또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수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별 강의는 우리가 무방에서도 계속 듣다 보면 녹아 나오긴 하는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집중된 그 압축된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하시면 좋죠.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장이 바닥권 지지선을 일단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지점을 만드는 구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코스피 지수가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데드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주가 조정을 받는데 언제까지 조정받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즉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 주가 떨어져, 조정을 받아요. 뭐 상황은 밑으로 많이 떨어지든 아니면 옆으로 기어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쭉 떨어지고 나서 언제, 자, 골든 크로스 나올 때, 그럴 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서두르실 이유는 없어요. 지금 매수를 서두를 이유 없습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고요, 골든 크로스 나올 때 공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데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깊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형태냐면
지금이 정배열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요런 거라 보면 되겠죠. 이렇게 네, 데드 나오고 골든 크로스 나오는 시점,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죠. 데드가 나오고 지지를 통해서 유지되다가 골든 크로스 나오는 요런 시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상황이 좀 내렸다가 지지되고 이제 옆으로 조금 흐를 것 같아요. 자, 내일 바로 반등이 나가도 괜찮아요. 내일 바로 반등 나가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테니까 나쁘지 않겠죠. 내일 갭으로 상승하게 되면, 또는 양봉 길게 뽑아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상승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상승하면 2450을 넘지 않더라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여기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해외 증시 쪽에 달려있긴 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재료나 정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경제지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경제지표 보시면 어때요? 야,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어? 라는 생각 들잖아요. 어서도 오세요.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어?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상황은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상한 느낌이 좀 오잖아요. 뭐 다 좋다는데 왜 이런 거야? 나만 이상한 거야?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월급날이 한 3일 후야.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3일 후에 뭐라고?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야. 3일 후에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퍼가요 해서 막 갖고 가겠지만, 퍼가 봤자지 뭐 지들이 뭐 퍼 가봤자 뭐 어쩔 거야 지들이. 그러니까 뭐 퍼가더라도 내가 일단 월급이라는 것을 딱 받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주는 아직 추워요. 네. 안 돼. 네. 이거는 3월달까지 입을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경제 상황이 일단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안 좋아.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죠? 의도적인 거 아니겠느냐. 즉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뭔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상황이 평범한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버전스로다가 뭔가 새로운 어떤 악재가 터지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악재가 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 상황이 평범하지 않고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발표되고도 마찬가지 PMI 지표들이 있고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지만 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거 다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발표될 건요. 오, 괜찮습니다. CPI 지표요? 오,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좋다는데 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 네? 뭐가 문제잖아요. 여의도 가지아님도 월급을 그냥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되잖아. 법인 들어가시면 월급 받으실 수 있잖아요. 법인을 하란 말이야, 법인을. 네. 법인 들어가서 대표이사로 월급 받아버리세요. 그러면은 깔끔하지. 나도 월급 받는다! 이렇게. 월급 주는 거는 힘들어요. 주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강구명님. 해석이 문제, 해석. 시장에 대해서 이래서 저런 거예요, 저래서 저런 거예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 바로 해석. 이 해석을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이 해석을 누가 하고 있어요? 뉴스가 하고 있잖아요. 뉴스가.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투표권이 없는, 여기다 써야 돼요. 투표권이 없는 이라고 가로 열고, 네, 가로 닫고.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 얘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투표권이 없는 놈들이 0.5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리 더 올려야 해요. 투표권이 없는 놈들이 그죠? 입을 콱. 네. 그럼 언론이 아닙니까? 언론. 네. 언론.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괜찮게 봐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장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코멘트를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언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이 소스를 제공해주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부담될 거 없어요. 솔직히 0.25잖아요. 0.25. 0.25를 한 번 더 올린다 해가지고 부담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담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부담될 수 있지만 미국은 0.25를 2번 올리나 3번 올리나 그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 네. 걔네들도 주식 하려면 하겠죠. 네, 모르겠어요. 미국 애들은 말이 안 통해서. 네. 어서도 오세요. 네. 말이 안 통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25씩 올라가는 금리 인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정상적인 수준이거든. 여러분들 금리를 올릴 때 0.1% 뭐 안 올리잖아. 네? 0.1%씩 금리 올리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금리 올렸다 그러면 0.25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원스텝이야. 원스텝. STP. 네, 원스텝. 스텝은 내가 스펠링도 알아요. 원스텝. 한 발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25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0.25를 가장 기본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금리를 왜 올려야 되느냐?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많이 풀어줘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이에요. 자, 출구 전략은 왜 쓰냐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원래 평상대로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을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미친듯이 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은 뭐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유가 같은 경우 다 안정화돼서 많이 내려와 있죠. 전쟁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지만, 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뭐 폭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요즘에 뉴스로 잘 안 나오죠.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진행 중인 거 맞죠? 근데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전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막 그런 거 위협을 준다거나 뭐 물가에다가 막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가 이제는 서서히 하향 안정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돈은 작년 같은 때는 물가가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가가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하향 안정세 찾으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 쏜대요? 핵 못 쏴 절대. 핵 쏘는 순간 끝나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핵 절대 못 씁니다. 그냥 말로만 뻥질거리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일단은 돈이 많고 아직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진정돼 안 됐고요. 출구 전략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려야 돼. 근데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성장률 같은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기업들 실적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죠. 자, 지금 뭐 해놨어요? 상품 가격 다 올려놨잖아요. 자,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요.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기업들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를 금리 인상이 더 크게 앞질러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실적이 올라가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0.25로 내려오게 된다면 기업들 실적은 돋보이게 됩니다. 자, 4분기 때 기업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1분기부터는 이제 0.25씩 올리고 있고요. 조금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경제지표는 좋아진대요. 주가는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경기 뭐 위축이니 뭐 경제 뭐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 이야기 요즘엔 잘 안 들리죠.
요즘에 경기 침체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이제는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웃기웃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생각해봐요. 작년 연말에 올 초죠, 올 초. 요때도 보시면 경기 침체 위기가 어쩌고저쩌고 경기가 더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이런 개소리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털려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뭘 좀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웃기웃 하고 있어요. 뭐 살 게 좀 있나?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요? 냅다 들어가죠.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와주겠죠. 네, 지금 굉장히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 또 올라갈 때 된 거예요. 네, 아니지, 못 들어와요. 뭐 2,100을 왜 봅니까? 네, 주가는 이제 이 저점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저점은 안 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면 여기 지금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6월달과 9월달. 6월달과 9월달. 제가 작년에 계좌 진행도를 보니까 6월달과 9월달에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손실 난 적이 없더라고요. 요때 많이 손실이 났었어요. 손실이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로 봤을 때는 일단 1년 동안에 투자한 거는 일단 수익이긴 하던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쏟아졌을 때 나온 것들이 뭐였어요? 공매도를 통한 반대매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주가를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리더라도 사람들이 털려 나올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털려 나올 게 있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뽑아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주가가 많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뭐가 있었어요? 카카오라든지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온 종목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내려올 게 뭐밖에 없어요?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요즘에 AI,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미쳐있는 거 로봇, 네, 이런 것들밖에 내려올 게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 공매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마음먹으면은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비주류에 조금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뒤로 밀려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폭락을 하더라도 대형주를 받아서 올려주면은 시장은 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향 안정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 지금 털리려고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지금 뭐 난리가 났더만. 네, 2차전지 아주 뭐 미쳐서 날뛰더만요. 네, 그거 말고 뭐 로봇, 오늘 보니까 스팸 문자에 로봇만 한 5개 온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또 그거 봤잖아. 봤쥬 로보트 그러면 밧줄 로버트. 와, 나 진짜 미치겠네. 밧줄 로버트가 뭐야? 그런 문자가 왜 오는 거야? 네, 로버트 봤대. 네, 하여튼 뭐 그런 문자가 엄청, 내일 주가 상승할 거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들 문자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 네, 밧줄 로버트 뭐 도대체 이게 뭔 얘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개인들이 지금 그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AI, 챗 GPT, 로보트,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해가지고요,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얘네들 살짝 미쳐있다니까요. 물론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습니다. 네, 성장 가치는 높아요. 근데 글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잘 생각해봐요. 이게 수급이 이동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할 때 개별주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개별주라고 하는 애들이 올라가면은 약간 이거는 중소형주라 봐야 되겠죠. 네, 대형주 조금 밑에 쪽 비주류. 네,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요, 대형주가 못 올라가요. 놀아. 그러면 대형주가 놀면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삼성전자가 워낙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에 놀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고 그냥 그 밑에서 꿈쩍꿈쩍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올리냐면,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사잖아요. 사가지고 그냥 땡겨 올린다고. 땡겨 올리고 나면은요, 생각하고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들이 여기서 달라붙어요. 왜?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인데 2차 상승,
이 2차 상승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2차 상승. 이 2차 상승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팍 꽂혀가지고 거기 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나가는 이 상승률은 뭐냐면 개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걸 보시면 오늘 미쳤어요. 오늘도 15%인가 올랐나? 15% 올랐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수급이 이동한 게 없어요. 그죠? 기관들은 예전에 계속 올라가면서 팔아먹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도 팔아먹다가 이제는 멈춰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매수는 누구야? 수급에서. 오늘 누가 산 거예요? 개인이 산 거잖아. 개인이 샀으니까 이만큼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기관이 팔죠. 외국인이 팔죠. 이 자리가 언제예요? 여기 딱 그거 놓고 봐봐요.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적어도 여기 지금 20만원부터는 이 자리는 다 누가 올린 거냐면 개인이 올린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그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물량을 다 빼지 않았겠죠. 뭐 기관들은 뭐 눈치 없이 그냥 다 뺐겠지만 이게 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얘네들이 물량을 집어넣는 게 있어. 네. 물량을 집어넣었어요. 물량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팔기 시작한다.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은 와장창 물리겠죠. 지금 봐봐요. 이거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파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매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개인들은 여기서 뭐 죽든가 말든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안 사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안 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갖다 팔아요. 외국인이 갖다 팔았어.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대형주로 가는 거지. 네. 그럼 그때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주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테마주 쪽으로 반등이 팡팡팡팡 튀면서 밑에서 잡아놓은 애들이 뉴스를 통해서 올라가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뽑아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순서는 계속 돌아요. 대형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중소형주 가고요. 왔다 갔다 계속 도는 겁니다. 차익 실현에 따라서 자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모든 종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올라가느냐? 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잖아. 뭐 다우데이터는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네, 내가 팔아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봐봐요. 외국인들 지금 이미 내가 판 자리를 다 팔았어. 나랑 똑같은 위치야. 특별히 나하고 지금 특별하게 뭐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내 매매가 거의 외국인들 매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자, 기관들은요. 여기까지는 샀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언제부터야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여기까지요. 응? 봐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 다 누구라고?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개인이 올린 거잖아. 개인이 올린 거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지. 또 올라갔어? 난 모르는 일이야 이제는. 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요 살 필요가 없죠. 지금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댓글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 계속 가네요. 나는 수익 중이지.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헤헤헤 아직도 사지 말라 그러냐? 더 많이 오르면 매수 신호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절대 매수 신호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가 가지고 1000만원이 갔어. 그래도 난 매수 신호 안 나옵니다. 왜? 왜요? 우리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든가 말든가. 이건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데서 주식을 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거는 호구 인증하는 거야. 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사진 올려드린 거 있었죠? 산 정상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 호구봉이라고. 여기에 사람 둘이서 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호구 인증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네. 응? 원칙만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였어요? 오늘이었어요? 커뮤니티 그림에 또 뭐가 올라왔어? 말이 막 달리고 있잖아. 달리고 있는데 카우보이가 탁 폼 잡고 있죠. 훗! 저런 말이 한번 올라타 봐야 되나? 네. 저런 말에 한번 올라타 봐야 되나? 올라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어요. 투자 격언이. 근데 타보시라고. 이게 쉽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으면 타.
좋겠지. 올라탈 수만 있으면. 그거 잘 가면 좋지. 근데 타러 가다가 뼈 부러지고 밟혀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단타는 가능하죠. 네, 왜냐면 개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밑에 사서 위에 파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타가 가능하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 정석적인 투자, 원칙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언제 팔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언제 팔지? 만약에 이제 21선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팔았어야지. 네.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쳐다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 혹시 지금 사야 되나? 아주 큰일입니다. 받아주는 애들이 지금 영희 아빠, 철수 아빠, 그 다음에 뭐 민호 엄마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모여 있다고요. 너도? 야 나도 막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무너질 때는 자기들끼리 저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다우 데이터입니다. 네. 잘 먹고 나왔잖아요. 잘 먹고 나왔으면 끝난 거야. 그럼 된 거지 뭐. 그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수급이 살아있을 때 그냥 밀고 올라가면 거기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정도지. 여기서 뭐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잘 팔았잖아요. 잘 팔았으면 된 거야 그냥. 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100% 먹었잖아. 100% 먹었으면 된 거지. 뭐 주식하면서 100% 한 번도 못 먹은 사람 많은데.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300%예요, 500%예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무 신경 쓸 게 없어. 왜냐면 내가 나의 원칙과 벗어난 매매는 하지 않겠다. 그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나는 50%만 먹고 팔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가장 나쁜 사람이 뭐예요? 50% 먹고 팔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다시 사자 해가지고 위에서 더 사시는 분. 이런 사람들 그동안 먹은 것도 다 토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나간 첫사랑이 잘 사는 것과 똑같아. 첫사랑을 떠올렸어. 이 XX 같은 게 잘 살고 있네. 아이고 배야, 날 버리고 하더니 이렇게 잘 사냐? 네. 뭐 잘 살면 뭐 어쩌려고 뭐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첫사랑 생각은 하지 말자. 5%만 먹고 파는 건 또 너무 저거지. 주식대박님. 단타 하세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면 5% 먹고 팔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 또 손절매도 정해놔야 되잖아. 네, 그죠? 네. 최영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만 하고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자꾸 하시는 거는 뭐 그것도 나의 전략이고 나의 원칙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5%만 먹고 뛰는 그런 전략이 나한테 딱 맞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뭐든지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죠. 떨어질까 무서워서. 그거는 나의 매도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팔아버리게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올라갈 때 5일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이탈하자면 안 팔겠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네 100% 찍으면 나머지 홀딩은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는 공짜니까 뭐 그냥 난 납둘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난 21선 기준으로 봐가지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계속 보유할란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요.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아직 5일선 안 깼지? 아직 데드크로스 안 나왔지? 그 생각 가지고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이 매도의 기준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많이 올랐을 때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뭐야? 데드크로스 추세가 모였을 때 정별이 모였을 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도하는 거. 뭐 매도의 기준 몇 가지 안 됩니다. 매수 기준도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기준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흔들어 대든 뭐 이게 밑에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어. 그거 괜찮아.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시고 하셔도 이게 수수료 뛰어나가고요. 수수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100%는 그냥 웬만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나오는 거니까. 네.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뉴스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동물 백신 의약품이 왜 움직였는지 나도 잘 모르죠. 이제 하나씩 볼까요? 네, 대한제강. 왜 움직이냐면 봅시다. 대한제강은 뭐 회사 분할 공시가 나왔다고요?
보자. 철강주도 요즘에 좀 괜찮아요. 네, 철강주도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던데. 회사를 분할 결정한, 이 정정이네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네. 분할 일자를 6월 1일 날 분할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기존에 있었던 건 뭐 날짜를 좀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분할하는 건데, 뭘로 분할하는 거요? 분할 존속회사는 DHO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회사는 대한제강. 이렇게 되면 뭐야?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관리. 이건 뭐 지주회사 된다는 얘기네요. DHO라는 게, DH가 뭐야? 대한이네. 대한. 어이가 없네. 네, DH 이게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되는 거네요. 네,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대한제강이라는 주식을 이쪽으로 네, 분할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나중에 분할되고 나면 6월 1일이라고 됐으니까 6월 달에 분할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DHO와 대한제강으로 두 주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누어서 여러분들 갖게 되십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떼어가지고 내가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장하면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얘는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 없이 그냥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가 지지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송구영신을 접어놓으시면 됩니다. 송구영신. 옛날 거를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아시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부를 떼어갖고 나가는 그런 분할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를 만드는 배경에는 뭐 회사가 일단 두 개가 되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그 지배구조할 때 뭐 그런 것들 다 지주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주회사 되면 좋지 않나? 근데 네, 왜냐면 정점에서 그 회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분할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가 늘어나게 되면 규모도 커지는 거고요. 지주회사 되면은 상당히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돈 따박따박 얻어 먹잖아.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내가 100% 먹는 게 어려워.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가가지고 네, 옛날의 일이지만 여자친구가요, 옛날에 네, 여자친구가 월급날 뭐 이렇게, 그때는 경양식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그때는 처음 가봤잖아. 그때만 하더라도 돈가스만 먹는다 해도 칼질하러 간다고 그냥 좋아하던 때였는데, 경양식집이라고 이제 우리 회사 근처에 있었어요. 2층에 그 검은색 그 유리창에다가 검은색 랩핑지 바르고 경양식 이렇게 써 있었거든. 경양식집에 들어갔는데 함박 스테이크를 시킨 거야. 이 함박 스테이크가 뭔지 내가 처음 봤잖아. 칼이랑 뭐 이렇게 주었는데, 이게 스테이크를 시키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프가 나와요. 그 에피타이저라고 그래? 에피타이저? 네. 야, 이 스프가 나오는데 난 이게 다 전문인 줄 이게 전문인 줄 알았지. 이런 젠장할 것이 스프를 먹고 있는 이게 끝인가? 그리고 뭐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뭐 그런데 그 뭐 이게 나중에 그거 갖고 가서 뭐 조그만 거 뭐 야채 쪼가리 같은 거 하나 또 조금 줘. 아, 이씨 뭐지? 막 그러고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잖아요. 네. 신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네. 대한제강 신주 그냥 줍니다.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분리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요? 그 DH온가가 뭐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이제 대한제강이 뭐 한 40% 이렇게 해서 지분이 나눠 갖고 줍니다. 네. 6개, 4개 이런 식으로 지분을 받아요.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대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박 스테이크를 딱 줬어. 딱 줬는데 칼이랑 이렇게 뭐 포크랑 주잖아요. 이거 뭐 해봤어야지 알지. 뭐 어떻게 뭐 칼을 왼쪽에, 지금도 난 헷갈린다. 칼을 왼쪽에 잡습니까? 오른쪽에 잡습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써는 거 맞죠? 왼쪽 써나? 오른쪽? 난 요즘에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가위로 다 잘라서 그냥 막 포크로 찍어 먹는데 오른쪽 맞아요? 확실해? 그때는 이제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칼로 뭐 썰어 먹는 건지 뭐 진짜 모르잖아. 지금 같으면 그런 거 없죠. 네, 지금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갖다 주면 일단은 그냥 막 들고 뭐 안 자르고 그냥 먹기도 해요. 네, 상관없어.
요즘에는 눈치 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네 저거라고 네 그죠? 꽝 찍어 이렇게 먹어야지. 그게 또 제 맛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게 먹지. 그러니까 칼로 써는 건 좀 그래. 네.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썰어 대는데 이게 또 잘 안 썰려 막 이렇게 잘 안 썰려. 막 하여튼 막 그래 먹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먹어보지 못하면 몰라. 먹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100%짜리 주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고통을 그때 겪을 수 있는 것인지, 운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 이렇게 했을 때 100%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아 이런 타이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아 이럴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세우죠. 이거는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쌓일수록 좋아지는데 자꾸 5% 먹고 10% 먹고 팔아먹는 경험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그게 내 거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50% 100%짜리는 진짜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갔을 때 그때도 살 떨려가지고 팔아먹겠지만 그런 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먹고 팔아야지. 시세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먹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꼭대기 시세는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주가 쭉 올라갔을 때 나는 꼭대기에서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서 리딩을 받을 때는요. 가끔씩 보면은 전문가들 리딩 나올 때 봐봐 꼭대기에서 팔았지 저점에서 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생각해봐요. 대한제각을 만약에 11,100원에 사자 해가지고 문자가 나갔어. 리딩을 하는데 여러분들 11,100원에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지. 왜? 사는 순간 올라가잖아요. 그럼 1,200원 1,300원 되면 사람들은 11,100원에 못 사는데 어쩌다 한두 사람 샀으면 뭐 그거 가지고 매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봐봐 나 문자가 나갔으니까 11,100원 얘 찍었죠? 나 이제 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꼭대기에서 14,900원에 팔았죠? 아무도 못 판다고. 그래서 항상 전문가 리딩을 볼 때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좋아요. 왜냐면 더 싸게 사잖아 전문가보다. 그죠? 저는 항상 가격 문자를 보낼 때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위쪽에 줍니다. 뭐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200원 1,500원 아래에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변동할 것 감안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뭐 10,000원에 팝시다 라고 했으면 이게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가도 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도 항상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을 정하거나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앞뒤 상황을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리딩방 운영 안 하는 유튜버가 있나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네. 리딩방 다 하지 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불법적인 거 안 하죠. 뭐 카카오톡 뭐 스팸 문자 보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다 사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정식으로 방송하는 거니까. 자, 리딩방이라면 뭔가 좀 불법적인 느낌이 나잖아. 근데 나는 증권 방송. 네. 증권 방송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입은 지금 하지 말고 방송만 들으세요. 지금 보시면 네 뭐라 그래야 돼? 지금 김채환님은 나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죠?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유료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라면 나를 본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료 방송 생각하지 마. 일단은 방송만 들어. 무방만 들으세요. 무방만 듣고 이게 뭔가 궁합이라도 맞춰볼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적금 깨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료 방송을 먼저 들어. 무료 방송을 듣고 아 얘는 이렇게 스타일을 맞춰서 가는구나 하면은 거기에 내가 녹아들 수 있으면 그때 한번 고려하는 거지. 딱 방송 듣고 나서 딱 봤는데 오 이 새끼 잘생겼는데 가입해야지. 아 물론 그래도 돼요. 네. 네. 보통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 얘는 정말 나의 스타일이야. 그러면 가입해도 돼. 상관없어. 돼지 암살하고 네. 뭐 닭 모가지 비틀고 가입해도 돼.
하지만 그게 돈을 벌어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네 일단 방송 듣고 나에게 맞는지 그런 것들 보세요. 네. 지인분이 추천했으면 더 신중하게 하세요. 네. 지인분이 그분 누구야? 잘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인당 10명씩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에? 지금 유튜브 지금 구독자 10만 명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지금 18,000명이요. 네? 형진이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18,000명 지금 아직 9만 명 네. 아시겠습니까? 해피 형님의 첫 슈퍼챗을 축하해주래요. 축하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저게 뭐냐? 첫 슈퍼챗을 축하해주래요. 이야, 고맙습니다. 해피 형님. 네. 고마워요. 축하해요. 이걸 왜 축하해야 되는 거지? 축하합니다. 네, 신났네. 와, 이건 약간 네 재밌다. 네, 재밌네.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런 문구가 한번 나오는구나. 네, 뭔지 모르겠네. 이거 유튜브에서 바뀌었나 보다. 옛날에는 처음에도 안 했잖아요. 네, 10만입니다. 10만 명 되면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당 10명씩 데리고 와야 돼. 길거리 나가란 말이에요. 전단지 붙여가지고. 자, 성투사의 무료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로 오세요 해가지고. 네, 아무튼요. 좋습니다. 네. 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은 왜 당했지?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네. 에휴, 고생하시네요. 배터리 곧 되면 나도 몰라요. 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개인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 생각될 때. 근데 지금 보면 개인들이 너무 행복해 해요. 네. 개인들이 너무 행복해 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거나 AI를 바라보거나 로봇을 바라보는 개인들은요, 지금 살짝 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상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미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주식경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쳐 있는 동안에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제정신 들어오는 게 내일인지 모레일지 일주일 후일지 이건 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위에서 뭐 죽든가 말든가 그거는 어차피 내가 아니잖아. 네.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안 사니까 몰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찌르죠. 여러분들. 와가지고 계속 찌르잖아요. 야, 아직도 안 샀냐? 야, 막 그러잖아. 야, 아직도 안 샀냐? 나는 그걸로 벌써 5만원 먹었다, 10% 먹었다, 20% 먹었다 이러잖아요. 자, 단기에 많이 오른 주식은 미쳐가는 주식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승장이 올 때는 항상 그런 고통을 수반시켜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먹여줬다가 뺏었다가 먹여줬다가 뺏었다 이렇습니다. 먹여줬다가 뺏었다. 나의꽃님 해드릴게요. 네. 어떤 상입니까? 오늘 상한 거 간 거 있어요? 그거 말해보세요. 종목 말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자, 먹여줬다 뺐어 하니까 사람들이 질려요. 아우, 조금 먹었는데 또 풀려, 또 물리겠다. 조금 먹었는데 또 물리겠다. 아, 안 되겠다. 이번에 조금 먹었을 때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버려요. 올라갔다 내렸다가 팔아버렸다 그러면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줬다 뺐다 하지만 내가 견뎌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개기세요 그냥. 개기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좋았어. 오늘 세아베스틸로 약간의 이야기 좀 해드리죠. 세아베스틸은 호재가 있었죠. 재료가 일단은 상한가를 딱 갔으면 뭐 때문에 올라간지 먼저 보셔야 돼요. 상한가를 갔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스페이스 X와의 계약이 눈앞에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내 종목 진단 해드린 것 같다. 그죠? 네. 이거 우주 쪽 뭐 해가지고 AP 위성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 빛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야? 그지 같은 게. 근데 하여튼 이 스페이스 X가 그 민간 뭐 해가지고 뭐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X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주 탐사 기업인데
우주 탐사 기업인데 4만여 개 운용 뭐 뛰어서 뭐 이게 추진하고 있다 하잖아요. 지금 일단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공급 계약을 일단 체결한다, 추진한다, 체결한 게 아니네. 네,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잖아요. 자, 공급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일단 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재료인 것 같아. 거기다가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랑 일단 엮였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그 AP 위성 같은 경우지. 이게 위성이잖아요. 지금 4만 개 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가. AP 위성 같은 경우가 AP 위성이잖아. 위성이잖아. 위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좋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스페이스 X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부 투자 확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아베스틸은 일단 우리가 알기는 철강유야. 철강인데 이 스페이스 X에다가 뭘 하느냐. 특수강. 그죠? 특수합금. 이쪽을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회공시 안 떴니 근데? 계약 추진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조회공시 뜰만하지 않나? 진짜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공시가 안 나왔네. 조회 공시가. 주가 더 올라가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재료예요.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만큼 몰렸나 보자.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은 조금 더 샀네요. 근데 기관들은 오늘 확 팔아버렸어요. 차익 실현 들어갔어요. 네. 일단 현재가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팔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잔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잔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잔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이 가격을 곱하기로 해서 계산하세요. 원래 그냥 계산 안 되잖아요. 23,850원 곱하기 13만 주. 주가 조금 수량이 좀 약한 것 같은데 13만 주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32억이 지금 상한가 잔량이네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돼요? 390억이죠. 그러면 물량이 조금 약해요. 보통은 이 다음날 세게 가려면요. 지금 가격이 2만원대잖아요. 그러면은 한 100만주 가까이, 네, 적어도 6, 70만주. 이게 지금 32억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390억인데 32억 잔량 걸려있으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대기 물량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는 일단은 요거 재료 괜찮죠? 그 다음에 잔량도 일단 요정도 32억이지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일단 상승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매도를 하냐 마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즉 내일 어설프게 뛰었다가 주가가 쭈루룩 밀린다 그러면 팔아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딱 갭 떠가지고 그 자리 지켜주면서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요. 보통은요 2만원 정도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만주 정도는 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 200억 정도 잔량 쌓여 있으면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한 6, 70만주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거 물량이 좀 약해요. 근데 상한가를 막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봐요. 상한가가 초반부터 들어갔잖아. 근데 10 얼마? 13만주 밖에 체결이 안 돼 있다. 지금 대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가게 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잔량 자체는요, 뭐 1000원대, 뭐 3000원, 4000원 이런 것들은 200만주, 300만주 있어야지 다음날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갭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아니면은 대부분이 다음날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대비 잔량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은 네, 오늘은 일단 상한가니까 놔둬도 되지만 내일 상황을 보고 매도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내일 또 매수가 밀어가지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오늘 세아베스티 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내일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되겠죠. 일단은 상한가 마감이고 잔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출발했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린다 그렇다면 뭐 보통 이제 갭 상승하고 나서 전날 종가를 깨부신다 그러면은 대부분 매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몸통이 작을 때는 절반 정도, 그럼 23,500원 요 정도 잡았을 때 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 친다 이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뭐 갭상승해가지고 전날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뛰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쭉쭉 치지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옆으로 서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이 주가가 거기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재수가 좋으면은 여기 위에 고점 라인 때 여기 있잖아요. 상한가 한 번만 더 가면 나오네. 네. 여기 매물대 요 3만원 요 3만원 근처 여기 라인대가 진정한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내일 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가자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에 한번 때리고 들어가는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근데 매도 안 해요. 네, 보통 이럴 때는 매도 안 하고요. 유지하고 있다가 상황 보면서 네, 그때 매도를 치게 되죠. 이때는 뭐 수익률이 뭐 20% 30%든 금방 나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뭐 상한가 간 거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지? 오늘 상한가 간 게 뭐 있었냐면은 뭐야 이게? 아이큐어? 아이큐어? 이거 뭐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 오늘 막 팔아버렸네 상한가 보내놓고. 이거 봐봐요. 요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잔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12만 주. 이거는 내일 못 올라갑니다. 내일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요. 내일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12만 주에 3,000원이면 얼마요? 잔량은 얼마입니까? 계산해봐요. 계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곱하기 10 아이고 12만 7천원이면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3억 9천입니다. 네 3억 9천 3억 9천.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일 거의 없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대단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때문에 상한가 가는지도 모르겠어. 팔아먹은 것도 수상하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이거네. 메나리니와 치매 패치제 공급 계약했대요. 그래서 요거 치매 패치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네, 단기성 네, 이벤트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많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있었다고 또?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상인데 이거는 제법 잔량이 많을 것 같다 왠지. 네. 경고딱지 붙어버렸네. 이건 제법 잔량이 제법 있는 편이죠. 40만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까보다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계산해보자. 8,700원 곱하기 41만 3,287주는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입니다. 네, 35억이요. 거래대금 100억. 네, 이거는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면은 내일 기대해도 돼요. 내일 뭐 10% 정도 이상 상승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봤을 때 너무 적잖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내일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올 때는요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셔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다 개인이 올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수급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얘네들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개인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일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경고닫기 붙었으니까 위험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위험까지 갈 건데 근데 위험해. 진짜 위험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단일가 매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주는 애가 없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뒤늦게라도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 근데 저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상따를 하든 뭐 이거 봐봐요. 상한가에 샀더니 상한가 2번 더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빠질 때는 미친듯이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다 주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케바케라고 하죠. 네, 줄여서 요즘 애들 말로 케바케. 그래서 항상 저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 그래서 잔량이 이렇게 막 세게 들어왔어. 그러면 내일 또 갈 수 있겠네. 좀 기다려보자 라고 가는 거지. 이글벳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오늘 뭐 올라간 거 뭐 있었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구만 다. 뭐씨 엄청 팔아먹었네.
동물 관련해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중앙 백신. 중앙 백신도 오늘 똑같아요? 오 그러네. 뭐 있지? 뭐 있어? 동물 쪽에서 뭐 있나? 뭐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뭐 구제역이나 네 또는 뭐라고 그래야 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지금으로서는 일단 위에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차익 매도한 것들 좀 보이고 하니까 다 이거는 지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섹타로 올라가 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은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그죠? 매물대에서 팔아먹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뭐 과도하게 많이 팔았다 근데 뭔가 이 소스가 있으니까 샀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뭐 뉴스에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글쎄 뭐 그런 거는 물어보시면 내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래요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네, 뭐 다시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사람 감염 후에 사망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오래 못 가는 재료네요. 그죠? AI가 조류독감 아니요? 조류독감 맞죠? 친리관이라고 하나? 그거 중국말로는 친리관. 하여튼 뭐 AI 조류독감이죠. 팬데믹. 글쎄요시다. 네. 일단 뭐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뛰었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너는 나의 꽃님 첫 슈퍼챗을 축하해드립니다. 너는 나의 꽃님 슈퍼챗 슈퍼채팅 고마워요. 야,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신 분들 되게 늘 많으시네. 큰 가르침 첫 주셔서 경험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합당한가. 그 다음에 저 위쪽 코인 그 포인트 라인대가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봐드릴 수 있어요. 보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뭐요 근데? 꼭지라면 여기? 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내려오긴 했네. 네. 설마 뭐 이런 데를 꼭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네. 그죠? 이런 데를 꼭지라고 하시면은 네. 이런 건 꼭지가 아니. 이런 데서 물렸으면은 네, 뭔가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네요. 그죠? 뭔가 작업을 하셔야지. 작업. 네. 뭔 작업인지 아시겠죠? 뭔 작업. 아, 상 치고 다음날 매수하셨다. 와우.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겠구나. 그죠? 방송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용감한 거야. 뭐 다행히 뭐 지금 보시면 뭐 글쎄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은 못 해드립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데드 골든크로스 나오는 상황이니까 골든크로스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고 뭐 많이 진행됐네요. 네. 골든크로스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정고점 넘어갈지 아닐지는 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뭐 매수하라 보유하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은 포인트네요. 네. 뭐 밀릴 것까지 다 밀렸고 추세도 바뀌었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이긴 한데 뭐라고 할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한가 다음날 치고 올라갈 때 아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 진짜 있긴 있어. 그죠? 네. 무슨 생각으로 매수하셨을까요? 빨리 여기서 얘기해봐요. 이때 나는 매수할 때 이런 생각을 하였다.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갑자기 악마가 팡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야 해! 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옆구리 콕 찔렀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줌을 누르고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내가 미쳤어 뭐 그거든 아니면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생각이요? 무슨 생각? 뭔 생각으로 여기서 사신 거예요? 뭐 그지? 한방이지. 그때 생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럴 때 들어가면 젖대는구나 이 생각을 딱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건 아닌데 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빨강 루시님 지름 난 왜 임신으로 봤지? 지름신이 와서 네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네. 그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제 끼는 있겠죠. 네. 똘끼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내가 그분을 아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아무튼 끼가 있다 그 말에 주식을 산다는 거라고요. 네. 이런 주식들은 끼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 했지. 네. 상한가를 갔으면 끼가 없으면 상한가를 못 갑니다. 해본 놈이 하는 거고 먹던 놈이 먹는 거고 상한가도 가본 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사야지만이 변동성이 있는 놈들을 사야지 수익도 내는 건데 여기서 산 거는 조금 오바죠. 네, 이거는 얼마나 더 먹으려고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 왔을 때 보면 전부 다 이제 매물대들이 확 들어가는 이게 지금 계속 저항이에요. 계속 저항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그럴 텐데 일단 지금은 탈출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 연결이 왜 해제됐대? 내가 뭘 어쨌는데? 채팅 연결이? 뭐라고? 야호 써봐야 되겠지? 야호 잘 되는데? 뭐야? 연결되었대 또. 희한하네. 네. 그러네요. 귓구녕 투자가 문제죠. 네, 귓구녕 투자가. 자, 아무튼 네.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얘가 그냥 댄스를 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수하시면 힘들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예, 주식을 사려고 했으면 실제로 이런 데서 샀어야죠. 근데 이런 데서는 사고 싶지가 않아요. 유튜브 이제 괜찮아요. 다시 연결됐대요. 채팅이 잠깐 끊기던데 내가 이상한 얘기 했었나? 내가 이상한 얘기 한 적 있었어요?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괜찮아요 지금은. 네 이게 레코딩 돌아가는 것도 다 괜찮았는데 채팅만 끊겨 있었어요 지금 잠깐. 네 뭔가 저거 서버 그런 거 했던 건가? 그러든가 말든가. 네 임신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거랑 관계 없잖아. 임신과 출산 이게 어때서. 네 아무튼 괜찮아요. 네 잠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면 이런 데서 샀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 다 모였잖아요. 자 추세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평선 다 모였죠. 그럼 이런 자리들은 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야 되는데 이런 데도 사기가 싫다고. 그죠? 사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적인 부분이 상한가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대부분 들어가서 실패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지. 네. 근데 이런 데서만 주식 사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그래 안정적이야 하면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밑에 사면 밑에 산 주식들은 잘 안 올라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팍 치고 올라가지. 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점점점 이제 자신감이 붙고 수익 좀 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늘어지는 거 보면은 빨리 치우고 다른 거 갈아타야지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해요. 네. 유튜버가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돼요. 네, 조금 느리긴 한데 괜찮습니다. 주도주는 지금도 나오고 있겠죠. 네, 시장이 돌아서야지 주도주인 것 같다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지 몰랐잖아. 네? 이 사람이 나의 부인이다 이 생각하면서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한 사람이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모른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네. 3명밖에 안 돼요. 난 5명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이겼나? 유튜브가 한번 마탱에 갔는가 보네. 460명이에요 지금. 많이 줄었다 아까 비해서. 네, 460명이랍니다. 새로 고침 한 번씩 해요. 네, 새로 고침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러시면은 네, 현재 거로 됩니다. 자, 300일 이평선은요.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300일 이평선은 1년 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18개월. 네. 18개월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8개월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추세가 한번 끝났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하락 추세로 가는 구간이 이 300일선을 깔고 뭉개면 괜찮아지거든요.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돌파하면서 진행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추세가 한 번씩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300일선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10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0만 구독자는 100만 구독자는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세력,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종목 추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대형주 삼성전자밖에 샀다 팔았다 하기 못할 걸. 네. 왜냐면 사는 순간 이미 자금이 굴러가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네.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지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사고 그렇게 해서 수익도 내고 팔 때 마음대로 팔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100만 명이 그걸 듣고 있다가 동시에 매수한다, 동시에 매도한다 생각해봐요. 상한가 하한가 그냥 막 기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어차피 원론은 다 똑같아요. 네.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뭐든지 다 똑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지. 누가 야 그거 좋대더라, 아니면 뭐 뉴스에서 어디 좋다더라, 뭐 어쨌더라 이런 거 나오면은 네 힘들지. 지금 보면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방송 제목이 요즘에 너무 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구독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구독자들 하려고 나는 100만원만 있어도 2주씩 꼭 사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2주씩을 사세요, 지금 이 종목 강력 추천합니다, 뭐 그럼 뭐 보면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종목 추천 원래 안 합니다. 네 김치환님은 약간 지금 조급해지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무방을 천천히 들으십시오. 네 천천히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매가 자꾸 꼬여 있거나 뭐 사는 게 조금 손실이 자꾸 난다거나 그러면은 한번 쉬세요. 쉬어. 잠깐 쉬어.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나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만약에 2월달 들어서 매매를 쉬었다, 한 달 동안 쉬고 있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월달 들어서 쉬었다, 이번 주가 이만큼 올라간대,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랑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꼭 내가 맨날 매매를 해야 되고 매일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쉬세요. 조금 쉬세요. 뭐 그 다음에 뭐 주도주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 주도주 나왔다. 주도주 나왔다. 2주씩 꼭 사라. 뭐 나는 2주씩 3개만 꼭 살 겁니다. 뭐 한 주라도 사놓으세요. 이런 거는 일단은 딱 썸네일부터 거르세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 거 보면. 근데 내 방송 제목은 봐봐요. 뭐 웃기잖아. 뭐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런 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야. 뭐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겨.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셔야지. 나는 뭐 주도주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와가지고 주도주가 그래서 뭡니까, 주도주 언제 나옵니까, 종목 추천 나옵니까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종목 추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주도주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가 뭐예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주도주야. 그럼 지금 주도주는 누구야? 사실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주도주예요. AI 이런 게 주도주라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지금 걔네들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할 때는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지금 거 말고 앞으로 상승할 거, 그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걸 알게 되면 주도주 여러분이 당연히 알게 되십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 만약에 뭐가 나쁠까?
근데 얘가 만약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주도주의인지 아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뭘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뭐가 됐어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이 누구야? 마스크를 벗으면서 리오프닝이 가장 많이 올렸잖아요. 자, 1분기가 지나면서 이제 여름철이 되면 뭐가 될까요? 누가 올라가기 시작할까 또? 경기 부양책이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철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뭐 나빠요 어째요 막 그러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지. 네,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노려가지고 사든가 뭐 골든크로스 나오면 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전망은 어때요? 삼성전자 전망은 아직도. 근데 삼성전자 이제는 뭐 슬슬 사라고 얘기 나오니까 또 확 떨어지더만. 네, 사라고 얘기 좀 안 해. 삼성전자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팔으라고 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다 팔아야 돼요 막 그럴 때는 사니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또 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얘기하면 다 알걸? 네. 지금 보세요. 여행 계획 맞아요. 지금 뭐 일단 여름 휴가 그거 벌써 다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여행주 잘 가겠지. 왜 실적 나올 테니까요. 1분기 실적 2분기 나오잖아요. 4월에. 예?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돼? 상반기까지 봐야 되겠죠. 또 뭐 있어요? 금융섹터, 보험주. 걔들 다 뭐요? 고금리 기준 일단 유지되잖아요.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계속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 계속 되고 나서 금리 동결 계속 되니까 금융섹터나 보험주 섹터. 보험주도 지금 요즘에 잘 오르던데? 그 다음에 항공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계속 뭐 저거 한다고 그러지만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챗 GPT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수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네들이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르고요. 얘네가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코스피 시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웅주가 올라가면. 대웅주는 시장이 올라가요. 시장은 지금 어디를 무조건 넘어야 되냐면 2500을 무조건 넘어줘야 돼요. 이게 숙명 같은 겁니다. 숙명. 그 다음에는 2700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7만원은 가져야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실적이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안 나온 애들도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지금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네. 카드는 근데 잘 안 가더라. 카드를 많이 써도 잘 안 가더라고요. 카드는 이게 뭐 혜택 주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가더라고요. 건설주나 정책주들은요, 정책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오늘 뭐 아가방이나 이런 애, 메디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메디앙스 뭐 이런 거. 네, 보면 애들 관련주 막 이렇게 요동 치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다시 또 다 복구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이 애들 관련주들은요,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야 돼요. 정책적인 뭐가 있어요? 현금성 출산 지원책. 현금성 출산 지원책. 돈 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제로 투 세븐. 네. 그 다음에 아가방, 깨끗한 나라 뭐 이거 등등등등.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 근데 어떻게 된다고? 출산 직후에 300만원 주고 4년간 200만원씩 총 1100만원 준다고? 애를 낳으면? 이거 저거 아닙니까? 네? 이거 저거 아니야? 허경영 허경영 공약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결국엔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국회의원 월급만 삭감하면 되겠네.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다. 이거 중국 쪽에서도 지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국. 네, 중국에서 지금 다자녀 출산 양육. 중국은 지금 이 인구 감소에 아주 진심이에요. 중국의 무기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들은 정책적인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늘어나는 거지. 그 건설주도 마찬가지 그게 돼야 돼요. 건설주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부동산 집값 언제쯤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는요, 올 상반기, 집값은 올 상반기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 금리 낮추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지금은 예금금리가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 기준금리, 콜금리보다도 지금 예금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 금리를 더 낮추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도 다음번에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올 상반기까지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죠. 금리 안 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이 힘들지. 여기서 이제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내려가서 뭐 분양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분양 가격 안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 건설에 대한 어떤 종합 대책이 나올 때 잠깐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있어도요, 전체적으로 호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를 공략할 때는요, 대형 건설주가 좋아요. 왜냐면 해외적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빠강루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거 의자 타고 지금 달려온 모습이 지금 딱 똑같은데 일하고 있다가 막 달려온 거지. 빨강루시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멋지시네요. 네. 네. 파주 좋아요. 파주로 다 이사와요. 20만원을 보니까 오늘 20만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못 가냈네. 네. 우리는 20만원 준대요. 공동 육아제 이런거. 네.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공동 육아제로.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건설주들은요, 지금 건설주 공략하려면, 예, 맞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대형 건설주나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도 토목건사, 토목 쪽 하는 애 있잖아요. 토목공사 하는 쪽, 이런 쪽들이 좋습니다. 분양 이쪽으로 하면 조금 힘들어요. 정책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시멘트나 아니면은 뭐 페인트, 뭐 그 다음에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재개발,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붙어줘야 되는데, 정책이 제일 안 가는 정부라고 했잖아요. 정책이 지금 뭐 없어. 근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방금 전에 영유아 대책도 뭐였어요? 충북도잖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두꺼운 정책이 나와야지 정책주들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나올 텐데, 건설주들이 계속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분양이든 리오프닝이든 뭐 재개발이든 뭐 신도시를 세우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 파주는 이제 좀 덜 추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해외 수주를 좀 터트릴 수 있는 것들이나 토목건사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고요. 정책주들은 네, 정책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봐야 되겠죠. 내가 정책주를 지금 보면은 건설하고 건자재, 그 다음에 영유아 이런 것들 사놨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네, 요즘 아가방 이런 것들은 잘 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아가방 뭐 제로투 세븐 이런 거, 네, 잘 가고는 있어요. 잘 가고 있어서 뭐 다행이긴 한데, 그냥 딱 그거예요. 딱 다행인 거예요. 그냥. 네. 슈퍼채팅이 너무 재밌어 오늘. 네. 첫 번째라고 축하해주라 그러고 막. 네. 옆 동네 일산이에요. 그 뭐 옆으로 잠깐만 가면 되지 뭐.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골라내거나 앞으로 갈 업종들을 골라낼 때는요, 지금 당장 수혜가 되는 거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수혜가 될 것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돼요. 자, 앞으로 지금 만약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피해 복구나 이런 것들 할 것 같아. 그럼 그때 건설주를 미리 사주는 거지.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리오프닝이다. 그래서 뭐 됐고, 여행주 그 여행주 지금 안 좋을 때 사주는 거야.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네. 뭐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할 거 되면 한국전력을 사주는 거고, 가스공사는 근데 이 배당을 왜 안 줘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배당. 와, 참.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더 그런 거 아니야? 시총이 지금 2조 6천억인데, 요즘에 통신주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네, 죽상이에요. 네. 한국전력도 지금 별론데, 한국전력도, 그나마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편이야. 이거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편인데, 가스공사는 배당 안 준다고, 참.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텔레콤, SK텔레콤 뭐 별로예요. 요즘에 뭐 그냥 뭐 주가 떨어지게 무섭게 떨어지죠. 네. 근데 뭐 유플러스도, 네, 유플러스 있고. 근데 또 뭐 있지? KT가 이상하더라. 이거 KT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지지선을 지금 다 깼어요. 다 깨서 이거 뭐 3만원도 깨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반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겠죠. 네, 기술적 반등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네, 그죠? 이건 거 보다가 삼성전자 보면 너무 이쁘잖아. 어머, 삼성전자 너무 예쁘네. 이 뭐 그잖아. 네,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추세도 좋아 지금. 여시 우상향이야. 너무 좋잖아. 예, 저런 거를 피해서 이런 거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망할 일은 없어요. 망할 일은 없고요. 네, 망할 일은 없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그때 밑에서 주도 담겠지. 네, 수급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수급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변화하는 위치가 그 종목이 반등이 나가는 상황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는데, 고통을 좀 많이 받겠죠. 네, 뭐 OCI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OCI 같은 경우도 그때 태양광 뭐 어쩌고 할 때도 고생 많이 했지. 이거 그나마 지금 좀 올라가 다행인 거예요. 여기 2008년도부터 여기 때 그냥 태양광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네, 요도 죽였다가 그냥 살려놓은 거 아니요? 그냥 또 떨어지네. 와, 태양광이 근데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이런 것들은, 네. 근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좀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잘 나가기 시작하는 자리가 있어. 얘도 전성기가 있었다고. 잘 되는 자리. 항상 뭐라고 했어요? 왼쪽에 적군이 다 무찔러졌을 때요. 독야청청 나 혼자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옆쪽으로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니까 단기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네, 지금 협잡이 쌓여있는 이 저항을 못 넘으면 큰 시세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네, 뭐 아주 초반에 사셔가지고 뭐 그때 뭐 우리 사주를 받았다든 이런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면 이상은 재미없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션은 일단은 바닥 잡고 올라가는 상황, 주가가 싸니까 이 자리에서 잡아갖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도주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대형주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고요. 개별주만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상승 포인트가 위로 쭉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대기를 타셔야 되는 거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려면 일단 저점에 사는 게 좋잖아요. 주식으로 수익 내려면 어떻게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이게 저점에서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싸다라는 것은 더 안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장에 딱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 겁먹고 하실 필요 없어요. 좀 더 내려가면 어때요? 어차피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좀 더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요, 뭐 2400 깨고 안 깨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세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 구간대에서 그냥 주가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니 뭐 2400인데 얼마 전에는 뭐 2130까지도 갔었던 거 아니야. 여기 22년도 9월에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막 300포인트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그죠? 네. 시장에 못 가면 증권주도 못 가요. 시장에 가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사람이 없는데 뭐 증권주도 실적 계속 떨어지지. 시젠 같은 거 봐봐요. 네. 시젠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잖아. 시젠 이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이번에. 네. 이제 이거 반영되면은 피곤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뻥튀기 돼서 올라간 주가들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가 좀 뻥튀기 돼 있잖아.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야. 다 뻥튀기 돼 있잖아요. 지금 퍼가 206배잖아. 이거는 수익률이 뻥튀기 됐다는 얘기예요.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미래의 수익을 가져와서 지금 주가를 그 정도 수준 만들어 놨다는 것은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개인들이 너무 좋아해. 또 외국인도 막 사주고 있어. 뭐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것일 뿐입니다. 죽었어요. 진작 죽었어야 돼.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병원에 누워있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냥 메치니코프가 와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주사를 놔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근데 또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런 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개인들이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살려주는데 뭐. 근데 결국에는 얘들은 뭐예요? 미래 가치를 끌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받거나 충분하게 자리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크게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20% 30% 모르겠다. 여기서 막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6만원까지 벌써 60%나 수익 났어요. 뭐 이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뭐 10만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갈 때 요럴 때 샀으면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자리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 매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그 어떤 노인분인데 자꾸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없다고 그 생명 연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 좀 보내달라고 힘들다고 네 그랬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뭐 욕심이지. 네. 쉬고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저런 것들은 다 그렇게 생명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서 밀어 올리니까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은 공중에 둥 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만 안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계좌가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요. 떨어지고 나서 다 같이 떨어질 때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냥 시장이 막 이렇게 시장이 다 떨어지는데 내 계좌만 플러스 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내가 고점 매수만 아니라면요. 그렇게까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많이 올라간 거 보고 혹해서 산다든지 뉴스를 보고 산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옆구리 콕 찔러가지고 산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편안하고 즐거운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은 일단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좀 오늘 내일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에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내렸다가 오후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이 저점일지 아니면 내일이 저점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일은 반등을 치고 나가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네 여우야 여우. 네 꼬리가 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치고 넘어가면 위쪽에 저항은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얘는 대대 이후에 지금 지지점을 통해서 뭔가 유지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을 통해서 주가를 받아 올려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놈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받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네. 또 살 때 되면 또 사기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거 다음 주에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만기일 기간 동안에 요 범위 안을 계속 지루하게 오르고 내리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요. 네, 철저하게 돌아서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고 항상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높은 데서 사지 말자, 저점에서만 사자. 네, 밑에서 샀으면
그냥 냅둬, 손절없어, 팔지마, 이런 전략들만 세우셔도 됩니다. 네. 내일은 잘 가게 될 거예요. 네.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10시 반이 됐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요. 느긋하고 여유 있게,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4시에요. 네,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한번 구경 오시고, 내일 아침 시황, 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늦잠 잘지도 모르지만 늦잠 잘지도 모르지만 네,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네, 써니님처럼 봤쥬? 올라갔쥬? 뭐 네, 내가 뭐라 그랬슈? 뭐 그런 얘기 해드릴 거니까. 네. 네, 아침 시간 꼭 들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